예, 반갑습니다. 윤리와 사상 수업 이재선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가의 전반적 내용과 도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 수업을 할 시간인데 그 전에 우리 요새 여러분들 밖에는 한 번씩 나옵니까? 예, 집에서 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자기 주도 학습한다고 바깥 세상을 많이 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학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기능도 되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리 교실. 예. 학교 밖을 한번 볼까? 예. 지금 학교 날씨 이렇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죠? 예. 선생님 얼굴은 차마 안 보여주는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참, 학교 하늘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이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진도 한번 보여줄까 싶습니다. 네, 사진에서 여기가 아마 경주의 안압지, 요새는 동궁과 월지라는 곳인데 밤의 야경이 참 멋진 곳입니다. 한번 코로나가 풀리고 또 가족들 또는 대학생 돼서 한번 여행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사진도 아는 형님, 그분은 작가이신데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선생님이 제가 학교에 있는 애들 수업할 때 좀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보여줍니다. 참 멋지죠, 풍경이. 집에 있으면 갑갑할까봐 한번 같이 사진 한번 봤고 학교 풍경도 한번 봤습니다. 녹화가 잘 같이 됐을는지는 나중에 영상 끝나고 업로드하고 나서 선생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보자.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위에 히터가 빨리 꺼져야 되는데 소리가 계속 나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백성들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스러워진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상한 것이 어떻다? 많아진다. 이것도 마이너스. 좋은 것이 드러날수록 도둑놈들도 많아진다. 이것도 마이너스. 도구, 아는 것,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상한 것이 많아지고 도둑놈들이 많아지더라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 여기서 성인은 좋은 사람, 성인이 무엇을 통해서 무위를 하면서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무욕입니다. 즉 성인이라는 좋은 사람은 무위, 무욕, 즉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진다? 순박해진다. 자, 순박. 순박의 개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작업실에서의 모습입니다. 3차 때 작업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순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성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한 욕심 없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면 다스린다면 그 백성들도 역시 무위와 무욕에 의해서 순박해져서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상가의 통치술은 바로 무위 통치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지도하거나 지시하거나 일부러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 그냥 가만 냅두고 아무 별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통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도구, 아는 것, 좋은 것 모두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즉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나쁜 효과를 가져온다, 나쁜 효과를 가져온다. 무슨 사상이 되겠습니까? 도가 사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무엇을 오륜 무엇입니까? 깜짝아. 오랜만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시간이 어이구 9시 반이네. 사실 오늘 수업이 1, 2, 3학년 수업이 다 들었는데 선생님이 녹화를 1, 3학년과 하다가 음성 마이크를 꺼져 있는지 모르고 화면 녹화를 하다가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다시 녹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수업 녹화도 조금 늦었네요. 곧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5가지 오륜, 3강 오륜 되겠죠. 아마 한문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 오륜, 즉 윤리, 즉 인위적인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보기 2번 인의와 오륜, 윤리는 다 같은 것입니다. 인의,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누구의 입장입니까? 육아의 입장입니다. 자, 3번째, 인위적인 제도가 없는 이상 미안하다. 다시 인위적 제도가 없는 이상사인 소국 가민을 주장한다. 자, 인위적인 제도, 도구, 이사,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없는 인위적인 것이 없는 것이 도가 사상에서는 더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사인 소국과민, 소국가민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국가관입니다. 어떤 국가? 작은 국가와 어떤 백성수? 적은 백성. 여러분들 1학년 때 한번 배웠습니다. 작은 국가와 적은 백성. 왜 그럴까? 국가가 크고 백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인위적인 제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국가의 형태가 적고 얼마나 적은 걸 적냐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이 하나의 국가란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마을이죠. 그래서 도가 사상에서는 하나의 마을 정도면은 하나의 국가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은 백성. 작고 적으면 인위적인 제도가 점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소박하고 순수한 도 좋습니다. 도가에서 얘기하는 거. 하지만 서의 실천이란 것은 바로 이 육아 중에서도 공자의 관점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서란 것은 무슨 말이냐? 위에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을려. 무엇이? 마음이. 내 마음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은 것이고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남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한 개념이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소, 불욕, 물시, 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현대적 언어로 재풀이해 본다면 어떤 개념에 가깝냐면 공감 능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무엇이고 도가 사상 입장이고 뒤에는 유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좋은 말들의 퍼레이드지만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선한 본성을 보존한다. 기억납니까? 존심양성.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격한 도덕적 수양인 경을 강조한다. 이것도 역시 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다들 잘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윤리, 이건 노트구나. 교과서, 네, 여기 있구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가도 배우고 도가도 배우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불교와 그리고 우리나라 사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부처 상황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석상입니까? 예, 석굴암이죠. 석굴암과 가까이 있는 곳이 불국사가 되겠죠. 어디에 있는? 경주에 있는. 그래서 경주 불국사 이거 있잖아. 볼까? 석굴암 미지. 네, 이렇게 석굴암이 있네요. 이거는 석굴암의 옛날 모습 같은데 요새는 가면은 통유리에 아마 막혀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안 나오네. 어이구야, 석굴암 해체공사 일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현세의 삶이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한 것이고 지금의 삶이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한 것이고 현재 행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인도 전통 사상을 배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은 업사상입니다. 업사상. 그래서 무엇과 무엇에 따라서 선한 업적과 악한 업적에 따라서 내 미래, 내 과거가 평가받는 것이죠. 대표적인 영화 뭐가 있습니까? 신과 함께. 자, 불교는 뭐 오랫동안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불교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불교에 따르면 우리 저번에 수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연기 사상입니다. 연이란 것은 직접적 요인입니다. 기란 것은 간접적 조건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이 다양한 조건을 만남으로써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인, 즉 하나의 나무가 있다 칩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목수를 만났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책걸상과 같은 가구가 되겠죠. 근데 이 나무가 여전히 햇빛과 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겠죠. 이 나무가 불이라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재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일들은 결국 여러 요인들이 여러한 조건들을 만남으로써 얽히고 설켜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는 독립적이겠습니까? 영원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독립적이다. 왜 아닙니까?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 조건이 바뀌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고 할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변하지 않을까? 예, 마찬가지로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연기사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며 영원 불변하지 않고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러한 진리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연기가 되겠죠. 연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중생은 모든 것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착을 한다? 이런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인데 독립적이라고 믿고, 변하고 사라지고 생성되는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되려 독립적이고 그리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엇을 깨달아? 연기를 깨달아. 무엇에서 벗어난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해탈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옵니까? 자비가 나오죠. 자비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교식 사랑입니다. 불교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왜 자비를 강조하겠습니까?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있을 수 있었다면 나는 굳이 다른 존재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정성껏 길러주셨고, 또는 우리가 이름 모를 농부가 만든, 또는 이름 모를 공장에서 만든 그런 음식과 그런 옷들과 물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엮이고 의존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호 의존적 성격 때문에 불교식의 사랑 방법인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중생도 함께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불교에서는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연기를 깨닫고, 아래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집착을 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구원하는 그런 이상적 인간인데,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가면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탑을 간세음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사상은 윤회설을 바탕으로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다음의 문제, 나의 행위와 사후의 관계를 설명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되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잘했으면 죽고 나서 그 다음 삶에 영향 미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와 불가와 도가 사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어느 지역의 사상이라는 것입니까? 동양의 대표적인 윤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교는 무엇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도덕적 삶, 그리고 자연과 인간, 하늘이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였다? 이치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는 인간 사이에서의 도리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도덕적 삶을 강조했고,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도가는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상의 공통점 바로 무엇이냐? 바로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중요시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의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이상적 인격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어에서는 인이라는 동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불가에서는 연기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어떤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도가에서는 당연히 도의 개념을 통해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의 수양과 노력을 통하여 이상적인 인격에 도달한다. 자, 그래서 육어에서 이상적인 인간상 바로 누굽니까? 성인과 군자가 되겠죠. 성인과 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바로 내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수양과 이 도덕적 수양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 그래서 개인의 수양과 어떤 사회관, 정치관까지 이어지고, 불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이 바로 부처 또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 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가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순수, 순박. 여러분들 자습 3차 시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도가에서 여기는 이상적인 진, 신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표현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유가나 불가나 도가가 서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입니다. 한국 윤리 사상, 한국 유학 사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 사상도 꽤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고유의 윤리 사상은 사실 수능에는 잘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내신에서는 배우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과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고유 사상의 원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당군 신화, 주몽 신화, 박헛교세 신화와 같은 이런 우리나라 전통의 신화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경천 애인 사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어디 담겨 있습니까? 당군 신화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당군은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웅녀의 조화로 태어났다. 그래서 조화를 중요시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당군 신화에서는 인본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인본주의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탐구 인세. 두 번째, 원화위인. 세 번째, 무슨 인간 뜻으로 잘하고 있네요. 예, 홍익 인간. 자, 탐구 인세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환웅이 아버지인 환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관찰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보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 땅으로 내려온 환웅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호랑이와 곰이 찾아온다고 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 되고 싶어요. 원화 원합니다. 변화되기로 원합니다. 무엇으로? 인간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군 신화에서는 인본주의 사상이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연 친화, 생명 존중, 평화에도 한번 읽어보주기 바라고. 여기 나왔네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되겠죠. 음이 좀 이상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천 애인 사상이 어떻게 또 흘러가냐 했을 때 신라의 채치원은 낭랑비 서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시 현묘한 도가 있으니, 다른 말로는 현묘지도가 있으니 이 현묘지도에는 나가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살생을 금하며 그리고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유불도가 조화된 사상을 추구했다라는 비석의 서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풍류사상은 여러 사상을 포섭하는 조화정신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화정신은 한국 불교 사상의 대표인 사상가입니다. 원효가 여러 종파의 사상을 통합하고자 한 것 바로 일심 화쟁사상과 진울이 깨달음과 수행을 모두 강조한 거, 진울의 도노 점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바로 전과 해를 함께 수행한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가 성리학에서 이 두 사상가는, 위에 두 사상가는 한국의 불교 사상가라면 이는 성리학자죠. 그래서 이와 기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윤리 사상의 대표적인 것을 골라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윤리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두 번째,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사상들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조화 사상, 좀 이상하단 말이, 조화 정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윤리와 사상에 들어가기 위한 인트로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과서 페이지 34쪽을 배울 것인데, 사랑에 기반을 둔 질서 있는 세상, 사랑에 기반을 둔 질서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해야 실현될 수 있을까?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도덕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질서 있는 사람의 사회 또는 통치의 질서가 잡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덕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상가들이 바로 무슨 사상가다? 유가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학에 진입을 할 것이고, 유학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자와 맹자와 손자, 이 세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세 사상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중국 고대 유학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고대 유학이 어디로 이어진 것이 중국의
송나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무슨 학이 될 것이고, 공자와 맹자 사상을 계승하여, 순자는 조금 특이합니다. 성리학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성리학과 함께 등장한 것이 중국의 명나라의 양명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로 이어지면서 이황과 이의 성리학,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실학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양명학, 이황과 이의와 정약용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자와 그의 사상을 이어받는 맹자, 그리고 그의 사상과 대비되는 순자의 사상가인 중국 고대 유학 사상, 그리고 유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1학년, 3학년 영상이 조금 사고가 발생한 바람에 조금씩 녹화하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얼른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윤리 수업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질 모의고사를 봉투에 담아서 어제 보냈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예, 주말 동안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윤리 공부를 계속해보고 싶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윤리와 사상을 한번 쳐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당부 시간에 한번 윤리 풀어보고 그에 맞춰서 선생님이 또 해설 강의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한번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온라인 계약하고 나서 바쁘게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고, 다가오는 주말 모의고사와 함께 휴식도 푹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